다음 주 관심 소식. 결국 이제 기준금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월 말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7월 회의가 7월 29일에서 30일 현재 시각 네. 기준으로 열리는데요.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은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중동이 어떻게 됐든지 뭐 봉합이 어느 정도 된 상태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FOMC 연준의 이제 행보가 다음 행보가 무엇이냐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즘 그 제가 유심히 보는데 한 가지 이제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연준의 그 몇몇 이사들, 그러니까 FOMC에 참여하는 그 위원들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가령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두려웠던 어떤 인사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어떤 이런 동향들을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도대체 이분들은 왜 그럴까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제 연준 인사들 중에 7월 중에 금리 인하를 갖다 논의하거나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주장을 펴는 인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소개시킨 적이 있는데 예, 예.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그다음에 미셀 보우먼 부의장, 그다음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대표적입니다. 네. 뭐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좀 유일했는데 네. 어느새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 사람이 한 2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일단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이제 CNBC와의 최근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그래 7월 달 회의부터는 금리 인하 논의를 갖다 시작해야 된다. 그 논리의 근거는 뭐냐?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관망하며 기다려왔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양호했다. 인플레이션 어떤 지표 자체가 굉장히 양호했으니까 금리 인하를 갖다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관세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일회성 요인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가 설사 상호 관세가 딱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회성으로 딱 한 번 올라오고 말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갖다가 유발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연준은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아직은 견고하지만 최근 졸업생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얘기인데요. 이분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충성파. 네. 네. 이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트럼프 일기 때 그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 5월이면 이제 FOMC 지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렇죠. 그 연준 의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친 트럼프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미셀 보응은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지금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던 분인데 이분도 공교롭게 트럼프 일기 때 지명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 트럼프가 이분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갖다가 보시면은 2월 달까지는 이분이 이런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스탠스였거든요. 네네. 근데 3월 달에 이분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딱 올려버립니다. 아, 자리가 또 생각을 네. 바꾸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 요즘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뀌는 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르면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네.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관세는 지금보다는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더라도 관세가 경기 둔화로 인해 그 영향은 미미하고 일회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본다. 네. 또 최근 소비 부진을 얘기했어요. 노동시장의 취약성의 어떤 지분을 고려할 때 고용 위험이 곧 닥칠 거니까 금리 인하를 갖다 시작해야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예. 뭐 시카고 연방은행 오스틴 굴스비 총재는 뭐 이분은 이제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 안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유지했다. 예. 그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단서를 달았죠. 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제기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은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그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3, 4, 5월을 보면은 2.4, 2.3, 2.4거든요. 네. 그다음에 6월 달도 예상이 지금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거의 다가왔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2명의 FOMC 위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3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금리가 과연 될 거냐 하는 거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네. 특히 제롬 파월의 그 연준 의장의 어떤 스탠스는 굉장히 아직도 좀 강고합니다. 네네.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노동시장은 아직도 견조하다, 튼튼하다. 네.
그러니까 7월에 이걸 갖다 금리 인하를 갖다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불성설인 거고 네. 9월 달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갖다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발표되지 않은 6월,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왜 6월,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냐?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허약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상호 관세, 그 관세 압박이 본격화되기 전에 엄청난 수입 물량들이 3월 달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풀리니까 사실은 물가 인상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6월에 들어오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이제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상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갖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 네. 일본의 도요타도 미국에서 그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줄인상이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좀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이런 파월을 갖다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는 참 끔찍한 인물이다. 그 다음에 그는 곧 물러날 거다. 네. 그러면서 다음 연준 의장도 벌써 3명 압축을 해놨다.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 크리스토퍼 윌러, 케빈 위시,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이미 풀을 3명으로 좁혔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제롬 파월을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뭐 이런 점을 갖다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재미있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7월 말, 9월 중순, 10월 말, 12월 중순 이렇게 지금 4번 연내 남았고 원래는 이제 3, 4월 때까지만 해도 2번 정도 인하 시사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뭐 관세 그러니까 그 지금 7월 8일 관세 상호 관세 유예가 이제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 파월은 최종 관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입장인 보는 거죠. 네네. 그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네. 그때부터 들어오는 그 물량들에 대한 어떤 상품 가격의 추이를 보고서 네. 관세를 결정하겠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중앙은행장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간단하게 그 트럼프가 지금 26년 5월까지 임기인 제롬 파월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꾸 얘기가 그렇게 예. 나오니까.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시도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무리를 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부작용을 엄청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도 함부로 그걸 갖다 시도할 수는 사실은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우회적으로 이런 어떤 수사를 동원을 해서 제롬 파월을 끊임없이 압박을 하면서 네. 사실은 금리를 갖다가 내리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할 거다. 네.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2% 이상 낮춰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트럼프의 지금 입장이고 어쨌든 뭐 해고는 심각한 범법행위나 직무유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3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